이런 상황에서요. 또한 또 이런 어떤 발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좀 주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의 이 부동산 대책 관련 강경 발언도 좀 민주당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남 사구. 네. 거기에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대출 규제, 거래 질서 확립, 더 나아가서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모든 정책들을 정부는 준비하고 있고요.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기정 정무수석의 이른바 매매 허가제 언급에서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부동산 관련 초고강도 추가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이제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청와대 측에서는 개인적 생각일 뿐이라고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또한 여당 내부에서도 총선 공약과는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선을 확 긋고 있네요. 예. 실언이라고 봐야죠. 어떤 점에서 실언이라고 봐야 되냐면 부동산 문제가 나왔을 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2주택자는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로 민주당이 받아서 어떤 2주택자는 팔아라. 그리고 이 후보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거는 부동산 문제의 정치화, 부동산 문제의 선거 이슈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고는 의지가 여기는 깔려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부동산 문제가 선거 의제가 정치화되는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정무적 감각이었는데 정무수석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자체는 엄청난 논란거리로 올라와 버린 거가 되는 거죠. 역행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실언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김상조 실장의 얘기는 차라리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도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집값 상승의 발원지는 항상 강남이었다. 강남이 뜨면 그다음에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어떤가 확산돼 간다. 따라서 강남을 잡는 게 1차적인 목표다라는 얘기는 차라리 그렇게 해석할 여지라도 있어요. 그리고 설명할 여지도 있는데 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그 뒤에 나오고 있는 청와대의 어떤 설명이나 국토교통부의 설명을 종합을 해보면 정부 정책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논란을 자초했다. 이렇게밖에는 저는 얘기할 수 없는 두 가지 점에서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원래 청와대 참모는 개인 의견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물타기라고 할까, 해명이라고 할까, 변명이라고 할까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은 더구나 다른 자리도 아니고 지금 선거를 사실 뒤에서 막후에서 지휘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정무수석이 이런 얘기했다는 거는 그걸 단순히 그냥 일회성 실언으로 넘기기는 참 어렵게 됐고 그와 연계해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원래 지금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저는 이번 선거에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거로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왜? 부동산이라는 게 과거하고 좀 달라진 게 노무현 정부 때하고 지금 서울은 어쨌든 20% 올랐어요. 지방은 10% 이상 떨어졌어요. 양극화가 생겼다 그랬죠. 근데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올라간 사람도 지금 거래도 안 되고 세금 맞으니까 화가 나 있어. 떨어진 사람은 떨어진 대로 화가 나 있어. 이럴 때면 고양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예요. 신도시 지금 고양시 창릉인가 하는 곳에 만드니까 지금 일산 집값 떨어졌다고 지금 데모까지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보유세 계속 강화하죠. 그런데 거래세는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서 안 내리겠다 그러죠. 근데 지금 2월 달에 또 뭐가 있냐면 예정돼 있는 게 종부세 지금 인상안 통과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을 잠재적 불만 세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경기가 좋을 때는 그나마 2%를 공격하는 거에 98%가 배 아픈 병이 좀 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더구나 제일 핵심이 이거거든요. 샐러리맨들 있잖아요. 지금 과거처럼 대출 받아서 월급 모아서 대출 상환해가면서 집을 늘리는 길이 봉쇄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뭐냐면 그러니까 좀 이따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 이슈가 사실은 장애인 이슈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세금과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큰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일단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종부세 인상에 저는 찬성합니다. 요즘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밥상머리에 부동산 문제가 중요한 화제거리로 올라갈 거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신년 회견에서의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그 청와대 참모라든지 이쪽에서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이전 수석은 청와대 참모는 개인 의견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청와대 내부에서도 언로라는 게 소통이 활성화가 된다면 청와대 참모들이 왜 개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면 안 된다는 생각일까요? 아니, 그건 이것 때문이죠. 뭐냐면 청와대 참모는 뭐냐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참모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개인 의견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 이런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부적으로 조율을 딱 장확히 해서 말하자면 역할 분담을 하고 필요하면 예. 자 실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정책실장은 그 대신 우리는 이렇게 할 거고. 네. 근데 이게 산발적으로 삐쭉삐쭉 나오면서 실제로 옛날에 그 토지 공개념 같은 것도 토지 초과 이득세 같은 건 위헌 판결 난 거예요. 하물며 이건 말할 것도 없는데 서울시장 같은 분은 또 심지어 부동산 공유제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조율이 된 얘기를 공개적으로는 조율이 된 얘기를 하고 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이를테면 이런 사안 말고 정책 사안 말고 나는 조국이 좋다. 그러니까 저 조국 수사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자기의 개인적 견해. 근데 이건 개인적 견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적에도 저 일정하게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뭐 저희도 이제 섭외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네. 일단 가장 그러니까 섭외 창구 자체가 청와대에서는 그러니까 통일돼 있어요. 홍보기획비서관실인가 여기를 통해서 어떤 그 섭외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 아무개 참모가 언론 인터뷰를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게 청와대 차원에서 조율되고 있는 것은 팩트고 네.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죠. 인터뷰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건 문제가 될 게 아니고 같고 네. 제한된 범위 안에서 얼마나 그렇다면 이제 그러니까 조절하면서 이야기할 것인가 그 예. 지적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